자, 10번은 fx를 x 플러스 2로 나누어도 x제곱 플러스 4로 나누어도 나머지가 3p 제곱이다 라는 식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 가주권이. 그 다음에 그 가주권 위에 박스 위에 최고차 계수는 1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네, 최고차 계수 1로 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차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 1차식이 더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1차식은 뭐 x 플러스 a 뭐 이렇게 써놓을까요? 그럼 이제 이 fx는 이런 식이에요. 내가 아직 모르는 것은 a와 p네요. 자, 그런데 조건이 나와 다가 두 개 더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풀리나 봐요. 네. 1과 마이너스를 집어넣어서 같다고 놓고 풀면 a 값이 나올 거고요. 네. 왜냐면 3p는 똑같으니까 상쇄돼 버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 루트 p를 대입해서 0이라고 풀면은 네. 또 p 값이 나오겠죠. 네. 그렇게 해서 풀리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무리를 이렇게 저는 해보겠습니다. 나조건인 f1과 f-1이 같다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생각해보죠. 어떤 두 수를 집어넣는데 부호만 달라. 근데 식의 값이 똑같아. 라는 것은 그 식이 제곱식들로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보시면 얘는 괜찮습니다. 1이든 마이너스든 똑같거든요. 얘는 뭐 1과 마이너스에 관여를 못하니까 똑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두 개를 곱한 식만 1일 때와 마이너스 때와 똑같으면 됩니다. 그러려면은 이 두 식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면 될 것 같아요. 여기가 x 마이너스 2여서 저렇게 이제 짝수차만 있으면 네, 홀수차가 없이 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이 두 개를 a를 살려서 곱해 놓은 다음에 1과 마이너스를 넣어서 같다고 놓고 푸셔도 결과는 똑같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조건을 이용해서 이 fx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거 곱하기 이거라고. 그러니까 x 4제곱 마이너스 16이 됐네요. 그리고 플러스 3p 제곱이죠. 네, 거기에다가 루트 p를 대입하면 네, 이게 p 제곱이 되고 이게 이제 계산이 돼서 0이라고 계산하면 네, 양수 p 값을 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자, 그 다음에 네, 여러분들 다들 자전하게 만들었던 9번 네. 두 번째 문제 주제 9번 주제 여러분들 많이 그렇게 했죠. 자, 이참수가 있고 네, 직선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거 위에 한 점이 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직선 위에 한 점이 있다. 그렇죠? 여기 교점 2, 여기 교점 직선과 이참수의 교점 2와 10 사이에 직선 위에 점이 하나 있다. 그런 식의 얘기인 거죠. 그래서 y축의 평행하게 선을 그어서 만나는 점과 그 다음에 x축의 평행하게 그어서 만나는 점, 그 다음에 거기서 다시 y축의 평행하게 긋고 이 점에서 x축의 평행하게 그어서 만나는 이 직사각형 둘레의 최대값은 이런 식의 얘기입니다. 그게 여기 축 기준으로 어떤 식으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이 사이에 어떤 점에서 시작하면 이런 식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 어떤 점에서 시작하면 예를 들어서 자, 이 점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 y축의 평행하게 선을 긋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x축의 평행하게 선을 긋습니다. 거기서 y축의 평행하게 선을 긋고
그래서 HX 편하게 선택했습니다. 네, 이쪽이 둘레가 최대가 되는데 훨씬 더 유리한 걸 그냥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 선입견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죠. 글 읽는 방식이. 그래서 왼쪽 가지고 생각을 시작해서 거기서 멈춰버리면은 이 글을 얻지 못합니다. 네, 그냥 선입견을 타파하셔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자, 상황은 이때 최대가 나온다고 판단하고 이제 나는 둘레의 최대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어느 나이가 묻든 여러분이 이제 이게 쉬워지기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 둘레가 어떻다, 넓이가 어떻다 그런 문제는 하나같이 굉장히 쉬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직사각형의 둘레를 묶고는 상관없을 테고 가로, 세로 더한 다음에 2배 하면 되죠. 삼각형의 넓이 따위 묶고는 상관없을 겁니다. 밑변 곱하기 높이 한 다음에 2분의 1 하면 되죠. 네. 그래서 수학 문제에서 둘레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이런 식의 문제는 얘를 식으로 만들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나는 가로와 세로를 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에서 길이는 하나같이 좌표의 차이입니다. x축 방향 길이는 x좌표의 차이가 되고요. 세로 방향 길이는 y좌표의 차이가 됩니다. 그래서 좌표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에 처음에 미지수만 잘 설정하면 됩니다. 저는 이 지점을 거기 문제에 t라고 하라고 했으니까 t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걸 하는 순간 이 그래프의 식을 다 알기 때문에 이 네 점의 좌표를 당연히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가로 길이는 보니까 축이 2분의 10이에요. 축이 2분의 10이어서 그냥 이 길이의 2배 하겠습니다. 그럼 가로 길이 나오겠죠. 자, 가로 길이는 t 빼기 2분의 1의 2배 이렇게 할 겁니다. 자, 이제 세로 길이 구해볼게요. 세로 길이는 여기가 t니까 여기에 y좌표가 이 직선 위의 점이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t 플러스 10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y좌표는 난 세로 길이를 구해야 되니까 y좌표를 보고 있는 거고요. 이 이차함수 위의 점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t 제곱 플러스 11t 마이너스 10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값의 차이 위에서 아래를 빼면 되겠죠. 위에서 아래를 빼면은 마이너스 t 제곱 플러스 12t 마이너스 20 이렇게 되네요. 네, 이게 세로 길이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제 여기에다가 2배 하시면 둘레가 나오는 거죠. 여기 최대값 구하시면 되는 거고, 보니까 t에 대한 2차식이고 최고차 계수가 음수죠. 그럼 최대값 나오겠네요. 문제는 풀렸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별거 없죠. 네. 자, 그 다음에 8번으로 가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바로바로 하십시오. 이해가 앞이 안 되셨으면. (8번은) x가 0에서 2 사이일 때 fx는 x제곱 마이너스 4px이고 이 녀석의 최소값을 gp라고 할 건데 g 마이너스 1의 값과 g 2분의 값을 더하여라 라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그리고 6월 거니까 범위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까지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다항식의 역사하는 게 곱셈 정리, 고생 공식, 그 다음에 항분식과 나머지 정리, 인수분해, 복소수, 2차 방정식, 2차 함수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고, 방금 풀었던 문제들은 당연히 딱 그 범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딱 그 범위까지 주인공은 2차 함수입니다.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 그래서 그 문제들이 대부분이에요. 이건 2차 함수 활용이었고요. 둘레의 최대를 구하여라 라고 한다면 그 둘레를 식으로 만들었더니 마치 2차 함수였던 거야. 2차 식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최대값이 나온 거고. 얘 이제 노골적으로 제한된 범위에서 2차 함수의
최소값에 대한 질문하는 겁니다. 그럼 범위가 제한됐을 때 이 참수의 최소값은 늘 축이 범위 안에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 문제는 이제 그 축을 감춰놓은 거죠. 축이 미지수예요. 그래서 P가 마이너스 1이면은 축이 마이너스 2인 거고요. P가 2분의 1이면 축이 1인 겁니다. 자, 마이너스 2라면 범위 바깥에 있고요. 1이라면 범위 안쪽에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범위 안쪽에 있으면 당연히 축에서 최소값이 나오겠죠. 아래로 블록하니까. 그러니까 이 G2분의 1 값은 여기는 F1 값을 구하면 되는 겁니다. 축이 1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G-1 값은 축이 -2고 아래로 블록하니까 0에서 작고 2에서 커지겠죠. 그죠? 예, 0에서 가장 작을 거예요. 이 범위에서는. 자, 여기는 F0 값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게 최소값이에요. 자, 이해하셨다면 이제 F0 값은 P가 뭐가 됐든 어쨌든 0이네요. 그 다음에 1 값은 1 빼기 4P네요. 1 빼기 4P. 네, 그때 P 값은 2분의 1이었죠. 이걸 계산하시면 답이 나옵니다. 지금 연달아서 세 문제를 풀었는데 되게 그냥 구경만 하면 깔끔하게 풀리는 것 같죠? 자기가 직접 문제를 읽고 풀었을 때는 더듬더듬하게 되는데 근데 선생님이 문제를 읽고 판단하는 과정이 상식적인지 그런 것만 생각해보세요. 과연 나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인지. 그냥 거기에 뭐 공부에 힌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7번은 이제 그림을 줬으면 좋겠는데 그림을 주지 않고 글로 그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참수와 직선이 이 참수는 이런 거고요. 직선은 이런 건데 두 점에서 만난다. 자, 그 좌표를 x좌표 각각 알파와 베타라고 하자. x축이 여기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대충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그럼 이제 여기에 y좌표가 f 알파가 됩니다. 당연히도. 그 다음에 여기 y좌표는 f 베타가 됩니다. 그때 알파, f 알파를 a라고 했고요. 베타, f 베타는 c라고 했습니다. 베타, f 알파를 b라고 했죠. 그걸로 만들어진 삼각형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직각, 그 다음에 이거 기울기가 1이니까 45도 여서 직각 2등분 삼각형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것의 넓이가 8이라고 합니다. 그때 F6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마지막 이런 질문은 K 값을 구하여라 그런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넓이가 8인 걸 가지고 K 값만 구해보세요. 그런 식의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는 뭐가 된 거냐면 삼각형의 넓이가 8이다. K 값은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이때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삼각형의 넓이? 밑변 곱하기 높이잖아. 밑변과 높이를 식으로 만든 다음에 는 8을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면 돼요. 너무 단순하죠. 자, 그러면 밑변과 높이는 길이고 그건 당연히 좌표의 차이가 됩니다. 보니까 이 길이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겠네요.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는 직각 이등분 삼각형이다. 여기가 기울기가 1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면은 8은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의 2분의 1을 한 것과 같겠네요. 그죠? 그럼 이제 알파 베타는 무엇이냐를 살펴봐야겠죠. 그건 이 두 식을 갖다가 놓고 풀었을 때 나오는 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식을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k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자, 이걸 이용해서 여러분은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 16이 나오게 계산을 해내시면 이걸 이제 근각의 설명에서 K에 대한 식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이때 이제 선생님이 요즘 추천하는 방법은 최고참계수가 1일 때 두 근의 차이는 루트 판별식입니다. 거기에 제곱한 거니까 판별식은 16을 그냥 푸시면 K값이 나오게 됩니다. 두 근의 차이 공식으로 루트 판별식을 추천합니다. 자, 판별식은 다만 짝수 공식만 안 쓰시면 됩니다. 짝수여도. 그렇다면 이제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걸 풀면 K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F 요구 구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6번을 보겠습니다. 여기 직사각형이 하나가 내접해 있고요. 한쪽에는 원이 또 내접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한 변의 길이는 20인 한 변의 길이는 20인 정삼각형이고요. 뭐 직사각형이 먼저 내접하고 그것을 한쪽 삼각형에 원이 내접해 있는 상황인데 직사각형의 넓이가 최대일 때 삼각형의 둘레 길이는 그런 식의 얘기예요. 넓이가 최대인 상황에 어떤 거 하나 딱 고정이 되겠죠? 그때 둘레를 구하면 되는 거고 둘레를 물어보는 것은 지름이나 반지름을 물어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저는 넓이가 최대일 때부터 해결을 해야겠네요. 그럼 이제 생각합니다. 또 아주 편하게 직사각형의 넓이란 가로 곱하기 세로잖아요. 이 활용 문제가 이런 거라고요. 고3 때까지 이렇게밖에 안 나온다.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만 표현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죠. 이거 이제 좌표 표면 위에 있는 게 아니니까 뭐 좌표를 잡는 게 아니고 그냥 어떤 길이를 미수로 잘 잡으면 되겠죠. 자, 저는 취향껏 길이를 잡겠습니다. 보니까 여기 삼각형이 1대 2대 루트 3 삼각형입니다. 그래서 직사각형의 가로와 세로를 구할 건데 여기 가로와 여기 세로 관계보다 여기 가로와 여기 세로 관계가 1대 루트 3으로 더 가까울 것 같아요. 연관성이. 그래서 여기를 미수로 잡겠습니다. 여기를 제가 A라고 잡아볼게요. 그럼 이제 여기는 루트 3A가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는 전체가 20이고 당연히 여기도 A가 될 테니까 좌우 대칭으로 20-2A가 됩니다. 그럼 직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루트 3A 곱하기 20-2A가 됩니다. 네, 넓이식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최대에 대해서 생각하면 돼요. 보니까 2차식이네요. 그 다음에 최고차계수가 음수죠. 위로 블록합니다. 최대값이 나오겠죠. 네, 이 경우에 모쪼록 전개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전개해서 완전 제곱식으로 구할 수 있지만 인수분해된 형태가 훨씬 더 편합니다. 근이 0과 10이니까 그것의 중간 지점에서 늘 축이 있죠. 두 근의 중간에. 그래서 A가 5일 때 최대값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제 사적 상황 고정이 됐습니다. 여기는 5고요. 여기는 5루트 3이고요. 여기는 10이네요. 이제 우리 두 번째 문제를 풀면 됩니다. 내접원의 둘레는. 네. 자, 여기에 정사각형이 나온 건 다들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여기 길이 하나를 구하는 방식으로 여기 배운 내용 중에서 저라면 이때는 이걸 쓰겠습니다. 이것의 맞은편이 10에서 이 두 개를 더한 것을
5 더하기 5 루트 3, 5 더하기 5 루트 3. 네. 두 개 더한 다음에 맞은편을 뺍니다. 그럼 이거 두 개가 나옵니다. 다 이해되십니까? 네. 이해하셨다면 이거 두 개가 뭐냐? 바로 지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파이 붙이면 답이 됩니다. 풀립니다. 그렇죠? 자, 이제 5번으로 갑시다. 아, 5번은 다들 잘 풀었네요. 단순 계산 문제죠. 예, 얘는 못 푼 게 더 괘씸하죠. 넘어가겠습니다. 못 푼 사람 반성하십시오. 자, 4번을 해보겠습니다. 4번 문제는 이차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라고 했고, 그 이차함수에는 미적계수가 P와 Q가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조건이 X축에 접한다며. 그렇다는 얘기는 이 녀석이 완전제곱이라는 얘기입니다. X제곱 플러스 PX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4분의 P제곱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분의 P의 제곱이 되는 거죠. 이런 식의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PQ의 관계식 하나를 얻어낸 것 같습니다. 자, 나 조건을 보면은 x가 마이너스 p와 p 사이에서 최소값이 마이너스 54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한된 범위에서 이 차함수의 최소 문제구나 라고 생각을 해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또 우리는 축을 확인해야 됩니다. 축은 2분의 p고 그건 아무래도 P쪽에 가깝습니다. P쪽에 가까운데 위로 블록하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값은 마이너스 P일 때 나올 겁니다. P일 때가 아니고. 그래서 이 마이너스 54란 값은 여기 X에다가 마이너스 P를 대입했을 때 나오는 값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P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하셨죠? 자, P 값을 구했으면 Q가 4분의 P제곱이니까 Q 값도 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풀렸습니다. 네, 3번. 3번은 또 이차함수를 주고 그 다음에 직선도 하나 주고 직선은 기울기가 1이고 이차함수는 아주 단순한 기본 형태의 y는 x제곱이네요. 네. 자, 여기 삼각형이 두 개가 나오는데 교점을 한 꼭지점으로 하는 직각삼각형이네요. 교점과 원점을 이용하고 있네요. 자, 그 삼각형의 넓이를 각각 S1과 이쪽을 S1이라고 했죠. 이쪽을 S2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걸 뺐을 때 20이다 라는 식이 있네요. 근데 양수 K 값을 구하시오. 그게 문제네. 그렇다면 이제 또 넓이의 차이가 20이야? 나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야겠구나.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지. 그렇다면 이제 밑변과 높이만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그게 전 정말 세상 쉬운 생각이라고 생각한다고요. 대단한 어떤 뭐가 필요 없는데. 근데 다들 그래프 문제가 만나면 쫄거든. 네, 별 생각이 아닌데요. 자,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래프 문제니까, 좌표편에 있는 그래프 문제니까 좌표를 확인하겠죠. x좌표의 차이와 y좌표의 차이로 구할 거니까.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두 그래프의 교점이다 보니까
저라면 알파와 베타라고 그 좌표를 표현할 것 같습니다. 이때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이 알파는 음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길이를 이용해야 되는데 길이 구할 때 음수 사용하면 안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점의 좌표는 베타 컴마 베타 제곱이 되고요. 이걸 썼습니다. 괜히 k가 있는 걸 사용할 필요 없겠죠. 그 다음에 여기 좌표는 알파 컴마 알파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S1 빼기 S2죠. S1의 넓이는 2분의 1 밑변 베타 곱하기 높이 베타 제곱이네요. 이게 정말 세상 쉬운 것 같아요. S2는 2분의 1 밑변이 바로 알파가 아니고 마이너스 알파입니다. 이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높이는 알파 제곱이고요. 는 20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식을 맞추시게 된 거냐면 베타 세제곱 더하기 알파 세제곱 는 40 이런 식을 맞추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구하고 싶은 것은 네 양수 k의 값이죠. 자, 알파 베타는 두 개를 가까운 높이 풀어서 되니까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k 이것의 두 근이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1이고요.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k가 됩니다. 이제 문제는 합과 세제곱의 합을 할 때 그걸 이용해서 곱을 구하세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되는 거고 얼마든지 풀 수 있게 됩니다. 자.